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휴가철을 맞이해서 지금 다이어트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나마 희소식이 이 몸속 안의 장기들의 온도가 비교적 높은 이 여름철에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틀고 있는 에어컨 살짝만 약하게 트시고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원한 미래 대비책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전종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종윤 전문가님께서는요, 간편심사 유병력자 보험 체크포인트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병력이 있는 분들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점점 다양해지다 보니까 비교 분석이 가능해졌죠. 이럴 때일수록 전략 중요할 텐데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전종윤입니다. 오늘도 이 살아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간편심사보험인데요. 간편심사보험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한 5년, 한 10년 전 그때는 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셨죠. 근데 한 2017, 18년도부터 간편심사보험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뭐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있어도 이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또는 TV 광고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내가 암 진단에 걸렸어도 예전에 암이 걸린 적이 있어도 5년만 지났으면은 가입이 된다. 이런 보험들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간편심사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유병력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유병력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보험회사에서 이 인수해주는 기준을 예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병력자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시장이 점점 줄어든다, 작아진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이 보험사에서도 이런 이제 유병력자들에 대해서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문을 계속 더 열어두고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목하셔야 될 분들 뭐 전화나 뭐 TV 광고를 보시고 간편하게 바로바로 가입하신 분들 또는 연세가 있으셔서 가입이 안 되시다가 이 간편심사보험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오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최초의 이 간편심사보험이 나왔을 때 325 간편보험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간편심사라는 거는 간편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심사를 간단하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보험 가입할 때 보면은 막 혈압이나 당뇨 있으면 실비 거의 안 되잖아요. 그죠? 혈압 같은 경우에도 실손해서 인수해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암 없으면 됩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5년 이내에 뇌경색, 뇌출혈,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질환, 심질환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안 지났어도 간편심사보험에서는 인수 기준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암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 2년 이내에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냐. 자, 근데 이것도 조금 보셔야 될 게 2년 이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건강검진하다가 제장 용종 제거를 했어요. 사실 뭐 용종 제거가 이게 뭔 수술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간단한 시술도 수술로 봅니다. 그럼 용종 제거했다 그러면 수술에 걸리는 건데 뭐 용종 제거나 뭐 갑상선 결절, 자궁근종 경미한
시술이나 아니면 입원을 길게 하지 않은 예외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쪽으로 시술이나 입원을 했어도 받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열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 필요 소견. 이거는 좀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건강검진에 갔는데 혈압 수치가 130 이상이 넘어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계치잖아요. 그러면 의원급 가가지고 재검사를 받아보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는 걸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으로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고 내가 한 달 전에도 정기검진 갖고 왔어. 이런 경우에는 또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사가 정말 간편하다라는 거예요. 이 3, 2, 5 조건만 아니면 받아주는 보험이 한 4, 5년 전에 생겼었다. 일반 심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뭐 암이나 간경화, 백혈병, 에이즈 이런 11대 중대 질환에 관련해서 뭐 진단, 입원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을 다 보고요. 그리고 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7번 이상 치료, 뭐 30일치 이상 투약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꾸준히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기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 간편심사보험으로 가입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최초에 나온 이 325 간편심사보험이 생각보다 좀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편심사보험이라는 건 심사를 간편하게 보는 대신에 일반 심사보험보다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간편심사보험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이후에 간편심사보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3, 2, 5 중에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거를 보시면 3, 3, 5 간편보험이 나왔습니다. 이건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2년 조금 넘었나? 2020년도에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자, 위에 거는 보시면은 325 간편보험이었는데 335 간편보험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아까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었죠. 지금은 3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을 보는 간편심사보험도 나왔다. 근데 여기에서 325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암만 봤었는데요. 335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암,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 심장파막증까지 질병, 중대질환을 보는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자, 그럼 이렇게 좀 더 이 과거 병력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긴 기간과 더 많은 질병을 보는 보험이라면 325 보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는 335 보험이니까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합니다. 이게 조금 더 저렴한 수준이 아니고요. 325 상품보다 335 상품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 유병력자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에서 이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간편심사보험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325 간편보험, 내가 입원 수술한 지 2년이 안 됐어. 그럼 여기 가입 못하지만 2년만 지나면 325가 가입 가능한데 325 간편보험밖에 없었을 때는 입원 수술한 지 3년, 4년, 5년이 지나신 분들도 얘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등을 먹고 있는데 입원이나 수술한 기록이 뭐 한 3년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내가 325 간편보험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325로 가입을 계속 가입하고 냅두고 있으면서 내가 보험료를 10만 원이 아니라 한 12만 원, 13만 원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목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과거에 325 간편보험, 특히 생명보험사 가입하신 분들, 내가 입원 수술한 지 좀 기간이 좀 지났다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335 간편보험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현재 내는 보험료도 줄어들고 보장도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325에서 이 335 간편보험으로 또 변경되고 나서 최근에 이번 달에 더 좋은 보험이 나왔습니다. 유병력자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입원 수술 기간이 조금 더 오래 지났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335보다도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왔다. 뭐가 나왔냐? 자, 아까 325, 335를 말씀을 드렸죠. 3, 1에서 5, 그리고 5 간편보험. 자,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 심장파막증 등 이것도 똑같습니다.
중간에 자, 입원 수술 같은 경우에 1년에서 5년 이내에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 수술을 했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원 수술한 지 1년만 지났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또는 2년, 3년, 4년, 5년까지 지났으면 보험료를 더 싸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 상품 딱 나왔을 때 이 상품에 대해서 와 진짜 이 간편보험은 끝판왕이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간편보험의 끝판왕.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 325보험 있었고 335보험 있었고 지금 이제 간편심사보험이 더 좋아지면서 31에서 55보험이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기존에 이 325밖에 없었을 때는 물론 이게 이제 간편보험인데 여기에 더 나눠서 초간편보험도 있었어요. 초간편보험은 진짜 질문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뭐 1년 이내에 중대질환만 아니면 되고 이런 보험도 있었는데 그런 보험은 정말 이 간편심사보험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훨씬 더 비싸요. 예를 들어서 간편심사보험이 뭐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초간편보험은 한 15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필요한데 막 가입할 것들이 몇 개 없어. 정말 인수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난 보험이 필요해. 이런 분들. 정말 가족분들이 좀 아프신 분들 많고 나도 과거에 병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막 일반 보험 심사는 안 되고 간편보험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이 초간편보험을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5년 이내에 이 중대질환 관련된 것들을 보기 때문에 1에서 5 간편보험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초간편보험밖에 선택권이 없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그 325 간편보험에서도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같은 경우에 경미한 시술 또는 이제 짧은 입원 예외 질환으로 해가지고 입원을 했어도 2년이 안 지났어도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 질환에 해당이 안 돼서 325나 325 보험이나 335 간편보험으로도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작년에 의뢰를 받았던 고객인데 물론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 정말 많잖아요. 도수 치료도 받으시고 주사도 맞으시고 어떤 분들 시술도 하시고 이런 분들 중에 디스크 시술로 10일 이하로 입원을 했으면 예외 질환이 통과가 되는데 척추 측만증으로 5일밖에 입원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됐던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정말 굳이 가입을 할 거라면 초간편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1에서 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척추 측만증으로 5일 입원하신 분, 인수 안 됐던 분 1년만 지나면 이걸로 가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315로 가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수 기준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또는 1에서 5니까 335, 345, 355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입원 수술한 지 4년 또는 5년까지 지났으면 325 간편보험보다 거의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 예를 들어서 325 간편보험으로 가입 가능한 분이 10만 원에 가입한다면 한 8만 5천 원 정도? 까지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입원 수술 기간이 좀 오래 지나신 분들은 왜 내가 325 간편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랑 보험료를 똑같이 내야 돼? 라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불합리한 좀 불평등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345, 355로도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더 싸게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아까부터 지금 이 간편보험 끝판왕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년 이내 입원 수술력 때문에 기존에 이 325 보험 가입이 불가했던 분들은 315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입원 수술 이력이 4에서 5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325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바꾸셔야 된다.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과거 병력상 현재 치료 중인 거 다 생각하셔가지고 새로 가입하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90일 면책 기간 그리고 1년 감액 기간 있죠. 이런 것들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보상받는 금액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 이런 감액 기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때 325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345, 355로 변경을 하시면 향후 내실 보험료를 좀 더 적게 내실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325 간편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면은 한 4년, 5년 전에 최초에 가입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도 작게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제발 좀 리모델링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최초에 315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간편보험이 지금 끝판왕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전환이라는 거는 새로 가입하면서 막 보장 막 제한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315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가입을 한 순간부터 1년, 입원이나 수술에 공백기가 생기면 1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325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325에서 전환을 했는데 또 1년 공백기가 생겼다 그러면 335 또는 이때 전환을 못했어. 나는 2년 동안 공백이 생겼어. 그럼 315에서 335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15로 가입을 했는데 내가 4년 동안 공백이 없었다 그러면 이 보험료 비중으로 가입을 했는데 여기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아까 기존에 325 간편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갈아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315로 가입을 하면은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 보험 자체 내에서 할인을 받으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간편심사보험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 이제 무사고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사고 기준이라는 거는 최초 보험 시작일로부터 입원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2년, 3년, 4년, 최대 3, 5호까지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최초 보험 계약 시작일로부터 6대 질병, 중대 질환이죠. 암, 심장질환, 뇌질환, 간경화, 심장판막증 등등 해가지고 계속 공백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315로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저렴한 수준으로 낮춰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기존에 지금까지 간편심사보험 정말 TV를 보고도 가입 많이 하시고 정말 텔레마케팅 전화로도 엄청나게 많이 보험회사에서 홍보가 오잖아요.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 제가 여태까지 상담하면서 정말 싸고 저렴하게 제대로 가입하신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과거에 지금부터 만성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간편심사보험 가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기존 보험이랑 지금 새로 변경되는 간편보험, 더 좋아진 간편보험에 대해서 꼭 한번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손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종윤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편보험, 간편한 보험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일반 보험 대비해서는 보험료가 살짝 비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한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그렇게 가성비 좋은 보험 세워가 봐야 될 텐데 오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전종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핵심만 모아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수아 전문가님 그리고 현준호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의 목적, 자산, 건강 상태에 맞춘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야 현명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알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우선순위 어떻게 둬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오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제가 오늘의 주제로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를 선택한 이유는요.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보장은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한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유사시에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의 우선순위에 맞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의 가입 목적과 맞지 않았던 그 가입 사례부터 만나봐야겠죠. 구체적인 사례도 짚어주시죠. 네, 제 시청자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이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네, 3년 전에 남편분께서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 후 다시 재발 전이 이런 병간호와 생활 유지로 인하여 많이 힘들다는 말씀하셨고요.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시청자분께서는 나름 보장을 크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가입해 주셨는지 점검을 받고 싶다고 시청해 주셨던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럼 가입했던 사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가입 사례를 화면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네. 네, H생명 종신보험 15만 2천 원으로 해서 20년 날 100세 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따님이고 25세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네, 일반 사망 1억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 그다음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 부분이 3년 갱신으로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 실손 유류비 부분이 종신보험에 같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미혼 여성인데 사망이 1억 원으로 해서 많은 보험료 부분을 차지했다는 부분이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갱신형으로 해서 특약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보험료 오르면서 전기간, 만기 될 때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보험을 보시면 H손해보험에 보험료 6만 5천 원, 20년 날 100세 만기로 해서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여기 보장 보시면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진단자금이 2억 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암 진단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부분은 1,000만 원씩으로 소액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거기에 특약으로 질병 상해 수술, 1호중 수술비 조금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2017년도 요거를 가입을 하셨는데 그때 만 18세 정도 되셨고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셨던 보험이에요. 근데 성인 보험으로 가입이 준비가 되셨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사망과 상해 후장의 부분이 2억 원으로 굉장히 크죠. 근데 다른 암 진단이라던가 기타 입원 수술비 부분은 작고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부분이 2억으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특약은 줄여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네,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 보장을 너무 크게 갖고 있고 또 이 암 진단비가 다소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을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이 관련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따님은 2015년도에 종신보험의 밑에 특약으로 2세대 실손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도 4월 이후부터는 15년 후 재가입할 때 그때 판매되는 실손으로 재가입 조건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4세대 실손으로 D손해보험으로 실손 의료비만 따로 빼드렸고요. 납입하신 보험료는 5,720원, 요거는 1년 갱신 5년 만기 재가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손해보험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면 기존에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리 딸은 일반화 진단 자금을 1억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1억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 유사한 부분입니다.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선 질환, 제자리암 부분이 유사암이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는 300에서 500 정도밖에 진단 자금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해드릴 때는 유사암 부분 진단 자금을 5천만 원까지 대폭 증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의료기술이죠. 계속 받는 표정항암 치료비 8천만 원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여기에 기존에는 급성심근경색이라던가 또는 뇌출혈, 뇌졸중 이렇게 보장 범위가 매우 좁은 범위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뇌혈관 진단 수술비와 심장질환 진단 수술비 5천만 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심장질환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보다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맥, 심근판막증, 심방세동 이런 심장 질환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진단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은 진단비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기존에는 수술비는 약간 있었지만 질병후유장애하고 상해후장애 부분이 없었습니다. 5천만 원, 질병후유장애 5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1억 원까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제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15만 9천 원, 그다음 25년 나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인데요. 이분이 운전하신 지 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에 내 운전자 보험 절대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사고 시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 받을 수 있지만 형사적이나 법률적인 책임은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시키신 다음에 19,800원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먼저 전에는 일반암 부분 갱신형으로 해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 후에는 일반암이 거기 2.5배 높은 1억 원, 그리고 유사암 부분도 10배 가까이 증액이 돼서 가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표정항암 치료비라고 해서 신의료기술 또한 추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뇌졸중으로 가입돼 있던 기존 보험보다는 뇌혈관 진단 수술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진단 자금은 1회지만 수술비는 매회 지급입니다. 그래서 진단자금 1회 받고 수술비는 매일 지급이기 때문에 보장 금액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수술과 질병 후유장애 부분도 저희가 챙겨드렸고요. 이렇게 보장 조건은 굉장히 좋아지고 보장 범위도 넓어지고 가입 금액도 굉장히 커졌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32,480원 정도 절감이 되었어요. 근데 보시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납입 기간을 제가 25년 납입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기존에 비해서 납입 기간이 5년 늘어난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많은데 기존에는 진단비가 정기간 3년 갱신형이었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총 납입 보험료는 대폭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어린 나이에 맞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셨죠. 그리고 이 후유 장애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전혀 보장 내용이 없었는데 이 부분도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보험료도 대폭 이렇게 절감이 됐는데 그럼 이렇게 제시해주신 해결책 이외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먼저 보험은 목적에 맞게 적절한 보증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보장이 부적절하다 해서 무조건 해지 처리를 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보다는 계약 건별로 해서 경과기간을 감안해서 선택적으로 해약 처리한 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이분은 젊으시기 때문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9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있고요. 1년 이내에 50% 지급이라는 약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에는 고객의 건강 상태를 꼭 충분히 상의 후에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이 건강 상태를 우선순위로 둬야만 이 적절한 보장과 또 현명한 인생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보장범위입니다. 보험을 준비하는 건 결국 얼마만큼의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올 게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장범위 관심 갖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험의 목적이 이거와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험은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장의 범위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같은 값이면 가장 보장의 범위를 좀 넓게 그래서 어떤 질병이 걸려도 내가 보험금을 받기가 쉽게 그렇게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보장의 범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보장 범위가 적절하지 않았던 그 구체적인 사례부터 만나봐야겠죠? 네, 이 사례가 참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50대 남자분이었는데 아버님이 최근에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큰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 보험이 있었어요. 실비도 있었고 뭐 한 2건 정도 보험이 있었는데 부랴부랴 이제 그 모임에 같이 있는 분한테 보험을 추가로 좀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모임에서 같이 그 모임을 하시던 분들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치료는 됐지만 그분도 역시 이 모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분의 보험을 나중에 추가로 해주신 분한테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실비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보험도 챙겨줬는데 저 사고 난 거를 보니까 보험금이 안 나가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한테 제 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근데 보니까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계셨어요. 지금 가입하고 있는 거가 지금 현재 추가로 가입한 것까지 해서 총 4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예전에 이제 가입한 거 그 100% 실비가 포함된 건강보험이 15만 800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오래된 거. 그 다음에, 또 오래된 보험 중에 하나 이제 CI 보험이 무려 38만 원짜리를 유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거 뭐 10년도 넘게 이미 납입을 하고 계셨고,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7천만 원짜리예요. 중대한 질병은 이 7천만 원에 80%를 받는 건데, 재밌는 게 이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9,300만 원인데요. 사망보험금 7천만 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추가로 가입한 보험을 보니까 갱신형 암보험 10년 갱신형 3천만 원 보장받고 유사암일 때 300만 원 보장받는 암보험 6만 8천 원짜리 10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거 건강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생명보험사에 일반 사망 3천만 원 주계약으로 놓고 암 뇌출혈 극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암 수술비, 암 입원비 뭐 요 정도 가입을 해서 총 납입보험료가 한 77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4건을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 일단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이 사망 보장도 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진단비도 큰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장의 범위가 넓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했죠. 해결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이제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으니까 암 진단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다른 보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폭넓은 뇌질환, 폭넓은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를 좀 폭넓게 가지고 갈 수 있게 했는데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오래된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던 이 건강보험을 일부 특약은 삭제를 하고요. 보험료를 좀 줄여서 실손보험 유지하고 이 속에 들어있던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각 1,000만 원씩 있었는데 요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해서 15만 원이 넘던 보험료를 11만 원 정도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38만 원 나가고 있던 그 CI 보험 요거는 이제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주계약을 7천에서 3천으로 줄이고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도록 그래서 38만 원의 보험료의 납입 여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가입했던 갱신형 암보험은 해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비가 중요하니까 20년 납 100세 보장되는 가장 저렴한 회사를 찾아서 주계약 5천만 원에 유사암 3천만 원 보장되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9만 8천 원짜리 하나 신규로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을 이제 보장 범위 넓게 해서 뇌혈관 진단비, 그다음에 심장도 아까 우리 전문가님 말씀했던 것처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뿐만 아니라 부정맥까지 다 포함되는 심장 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이 심장 질환 수술비 포함돼서 각각 2천만 원씩 진단비,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이 되게 폭넓은 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해 질병 종수술비, 그다음에 특정 질병 수술비를 최고 1,000만 원까지 각각 2천만 원을 또 추가해서 여러 가지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질병상해 후유장애까지도 해서 혹시 질병이 발생을 하면 치료 후에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CI 보험의 사망 보장이 좀 줄어든 게 이분이 남자분이잖아요. 그게 아쉬워서 사망 보장은 아직 자녀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보험으로 7천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70세까지만 사망보장 추가를 하면은 월보험료 4만 9천 원으로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줄어드는 공백도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상해보험을 하나 별도로 조그맣게 11,000원짜리를 20년 납 90세 만기로 가입을 해서 노후에 이 나이가 들면은 골절 화상 뭐 상해에 대한 이런 위험이 좀 높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를 추가를 해서요. 보험료가 무려 기존에 한 7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보장은 지금 여러 가지로 늘어났죠. 혈관질환 진단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혈관질환 수술비도 늘어나고, 질병상해 후유장애 뭐 여러 가지 없던 특약들을 많이 넣었고, 다만 이제 줄어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인 한 20년 정도를 정기보험으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있던 보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특약들 뭐 이런 보장은 훨씬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약 77만 원 나가던 보험료가 40만 7,900원. 그러니까 한 37만 원 정도가 일단은 지출되는 보험료에서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노후 준비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혜택도 많이 볼 수 있고, 보장도 넓게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줄어들고 아주 만족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이 감액 완납 기능을 활용하는 전략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엄청 줄었는데 이 보장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보장 금액도 정말 튼튼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주의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오래된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 이전에 가입한 100% 보장되는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50세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요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갱신할 때마다 상승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아마 60대 정도가 되면은 이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지금 실손 전환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제 현재로 따진다면 4세대 실손이죠.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신청을 하시면 가입한 이후에 어떤 그 뭐 건강에 이상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실손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60대 초반에 보면은 예전에 그 뭐 2, 3만 원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가요, 한 13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환 신청하면은 그저 뭐 한 3만 원 초반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보험료를 낮춰가지고 안정적으로 실손 의료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실손에 대해서는 전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꼭 두고 계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정말 필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표적 항암 치료는 암 진단 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표적암 치료는 암 진단 시 누구나 받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떨어져야 받을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이제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치료법이 처방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 5년 내에 우리나라 암 환자의 생존율이 20%, 26%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런 표적 항암 같은 치료법이 나오면서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항암 치료는 비용이 회당 500에서 또는 700만 원까지 또 고가의 치료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회 세트를 받는 데는 보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또 개인이 이런 걸 준비를 안 한다고 하면 개인 부담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수율이 높고 그다음에 고가의 비용이 드는 표적항암 치료비는 꼭 보험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핫한 이 표적 항암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은요. 이 수술비 보험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단비 없이 수술비 보험만 가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뭐 굳이 말한다면 가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혈관 진단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연세가 좀 올라가면은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한도도 작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이거를 못 하는 것보다는 수술비로 구성을 하면은 진단비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의 보험료로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대체를 하시는 것이 차선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야 좋다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이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만 하다면 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면 도대체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네. 먼저 제일 좋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납입 면제입니다. 네, 성인 보험은 보통 일반적인 보험이 일반암, 그다음에 뇌졸중, 네,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되고 네, 보장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 보험은 이제 납입 면제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네,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조금 낮은 단계에서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되고 네, 보장은 100세까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린이 보험 가입 나이가 0세에서 30세입니다. 이 나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 관련한 장점을 짚어주셨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 보험 관련해서. 어린이 보험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뭐 어느 회사가 싸다, 어느 회사가 비싸다,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엄마들은 아마 관심을 가지고 비교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 반드시 비교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은 게 그때 그 보험사마다 조금 할인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보험료를 좀 다른 회사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렴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어린이 보험을 조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어린이 보험이라 하더라도요, 서비스 특약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담 서비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회사마다 좀 이렇게 추가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엄마들이 따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신청을 하는 것보다도 보험을 활용을 해서 그런 뭐 상담 서비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뭐 헬스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고 이런 것들도 선택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린이 보험 관련한 장점들을 이 두 전문가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 잘 활용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가성비 좋은 보험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이 보험료 부담이 커서 실손 의료비를 전환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환하게 된다면 이 보장들은 그대로 가는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손 의료비라 하면은 입원했을 때 또는 통원했을 때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잖아요. 그런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4세대 실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 보험은 4세대 실손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실손보험과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였다면 지금은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급여 부분 같은 경우는 20%가 본인 부담금이고요.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30%가 본인 부담금인데 본인 부담금이 10% 늘어났지만 그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좀 다운이 됐거든요. 근데 실손보험은 일반 다른 보험처럼 뭐 몇 년 내고 몇 세까지 보장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기간 갱신형,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그저 10,000원 남짓이기 때문에 예전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4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거나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노후에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후에는 이 실손의료비가 그 과거에 있는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이 100% 실손의료비, 90% 실손의료비를 유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 70대, 80대에 예를 들어서 실손의료비가 20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나이가 되면은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아지고 의료 혜택을 받을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은 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보험료로 오랫동안 납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실손의료보험을 잘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손의료보험에 전환제도도 생긴 거고 보장에 본인 부담금은 조금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보장을 해주는 그런 원리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료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오히려 지금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서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이 말 많고 탈 많은 실손 의료비 보험 이 전환 관련한 꿀팁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